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6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 심플 라이프입니다. 제가 벌써 16번째 강의를 한 지가 벌써 9번째네요. 16번째 시즌도 금방 끝나겠는데요. 예. 오늘 강의는 어떤 노인의 독백으로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인의 독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이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것을 탓할 기운마저 없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이미 오래전 일이다. 며칠 전 하나 남아있던 친구는 의식을 잃은 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 친구는 항상 운이 좋더니 죽을 복도 타고났다. 나에게도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승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 밤도 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불면증은 괴롭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거의 기억이다. 왜 그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만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히는지. 젊은 날에 저지른 치기 어린 행동, 중년에 겪은 아이들과의 갈등, 노년에 맞은 아내의 죽음과 나의 은퇴. 어제처럼 손을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게도 젊은 날이 있었던가?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 사이로 순간순간 웃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들려준 말이 있다.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이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독백입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 관한 정신분석 이론을 정립한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슨은 그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는 발달 과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는 다음 단계에 적응할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도리어 이전 단계로 퇴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부터 1살 때까지는 신뢰와 불신이라는 발달 과제를 가지게 되는데 부모가 일관성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아기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부모의 행동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때는 불신감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8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의 발달 과제는 통합과 절망입니다. 에릭슨은 노년기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일러서 인생에 대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기 인생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가 없었다고 느끼는 것을 절망이라고 보았죠. 통합을 이루려면 자신이 살아온 기록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며, 그러니까 기록이라 하면 자신 인생이 살아온 모든 인생사지요. 또 그것에 대한 기억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부정하거나 어떤 요인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자신의 인생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절망감이 들게 되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인생의 통합을 이루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얼마나 남에게 기여했느냐는 점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자부심이 그 통합을 이루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노년의 통합을 잘 이루고 자신의 삶을
전부 남을 위해 헌신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허안화 감독의 심플 라이프입니다. 이 영화는 천녀유언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제작했던 영화 제작자인 로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물론 무료 영화관에서 건진 겁니다. 무료로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 BTV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대들 수입에 도움은 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홍콩에서 잘 나가는 영화 제작자인 로저, 유덕화가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유덕화의 연기가 너무 기름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양조위입니다. 양조위의 우수에 찬 눈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덕화는 좀 너무 기름지고 뭐라 그럴까요? 너무 폼을 잡는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기름기 쪽 뺀 연기를 보여줘서 저는 유덕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로저의 가족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리고 4대째 집안일을 봐주는 아타오, 여기서 엽덕한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타오와 함께 살고 있죠. 아타오는 로저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난 60년간 가정부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하지만 로저에게 있어서 그녀는 그저 그동안 있어 왔던 일상의 존재였을 뿐입니다. 출장이 잦다 보니까 잦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푸짐하게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고 외출복도 항상 새 옷처럼 마련되어 있고 아무런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집은 언제나 평온하고 편안한 쉼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타오 덕이죠. 그런 그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아타오는 로저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로저는 발품을 팔아가면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1인실 병실을 얻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타오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요양원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양원은 자신이 보기에 더럽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그래도 그런 그녀에게 기쁨은 가끔 찾아와주는 로저입니다. 장기 출장이 잦지만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는 로저가 있어서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런 로저를 그 환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로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떤 관계냐고. 그러자 로저는 아타오의 양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아타오는 더 행복해지죠.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 말입니다. 로저는 자신의 바쁜 일상을 조금씩 뒤로 젖히고 조금씩 아타오의 병구안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로저를 위해서 아타오는 다 나은 척, 혼신의 힘을 다 하고 또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습니다. 아타오는 로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죠. 하지만 로저는 시종일관 무관심한 표정으로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녀를 도와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차 몸이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심플한 영화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이 발달하고 배곡주사, 태반주사, 안면 리프팅을 하고 좋다고 하는 노화 방지 화장품이 나왔어도 노화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인생의 패배요, 용도 폐기당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노인 혐오증, 노화 혐오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저 젊음을 유지하고 늙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이런 낙인에서
벗어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TV에서도 가끔씩 뭐 동안 그 대회도 열고 뭐 45세 또 50세 어머니가 딸이랑 같이 나왔는데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TV 그런 연애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TV란 그 시대의 반영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젊음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젊음에 집착할수록 노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살다가 느닷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었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해보니 어때요? 자신이 없어지면 회사에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지만 회사는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그러는 순간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되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외적인 타이틀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자신의 직업, 재산, 명예, 그 밖에 얻어지는 사회적인 타이틀로 규정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는 날 와르르르 이런 타이틀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냥 초라한 한 사람의 노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남자 또는 여자가 노년에 들어서면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신에게 따라붙는 사회적인 타이틀을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그런 타이틀이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면서 살았나? 하는 기본적인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방학 하루 남기고 개학 바로 전날 숙제를 하는 어린이처럼 당황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이는 내면의 정체성을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고 외부지향적인 가치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결과 때문이죠.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타이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제 내면에 존재하는 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고 잘못도 저질렀고 또 실수도 많았지만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 정도면 오케이 하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노년이 두렵기만 할 뿐이죠. 노년이 되면서 점점 신체는 약해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둘 없어집니다. 늙은 몸을 자식에게 의탁해야 할지도 모르고 친구나 배우자는 내 곁에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잃기만 하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자신이 가진 타이틀이나 명예, 사회적인 직업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일단 노년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어야죠.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월이 내 육체를 갉아먹더라도 내 영혼의 가치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노년의 두려움은 덜하게 되죠. 자신 안에 침잠하고 영혼 속에 깃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도리어 노년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 이런저런 불완전한 삶의 궤적이었지만 내 인생이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가진다면 노년에 대한 불안이
많이 없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은 말이죠. 앞만 보고 달려가고 돈과 타이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안달, 복달 살았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내면을 돌아보며 관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외부적인 것을 자꾸 잃어가지만 내 마음속의 평화는 도리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화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젊음이지만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욕심도 없고 어떤 집착도 없는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잃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채워질 수 있죠. 외적인 것을 잃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더 홀가분해질 수 있게 되고 내면의 진리를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잃을수록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는 내면의 평화로움은 노년이 가져다주는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아타오는 에릭슨이 말한 노년의 과제를 잘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비록 하녀로 남의 집에 들어가 60년을 일했지만 그 집안 4대에 걸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으며 양아들 같은 로저가 영화 제작자로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년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히 그녀는 자신의 노년을 받아들이고 또한 노년을 잘 받아들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 초반에 들려드렸던 한 노인의 독백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15분 전에 했던 건데 독백은 그저 자신의 인생이 후회스럽고 안 좋은 일 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노년기는 통합이나 평화가 아니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통합과 절망의 과제는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다 지나간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간 과거가 후회스럽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런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인생이란 게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래서 내 20대는 10대가 괜찮았다고 여기고 30대는 20대가 괜찮았다고 여기고 40대는 30대가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는 꼭 노년기에만 통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은 현재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거죠. 이 영화의 제목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영화 감독은 이렇게 정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중년을 거치고 노년에 이르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인생이. 또한 그런 삶은 홍콩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화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심플한 삶을 사는 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심플하지가 않고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삶은 이렇게 참 단순한데 말입니다.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저 한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삶의 관조와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또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처럼 심플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심플 라이프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걱정거리 있으세요? 아니, 어제 걱정거리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매일매일이 걱정거리인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그 걱정거리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